자, 오늘 김재현 돌직구조 특집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빅뱅 석궁 열차라고 제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멈추지 않는 열차에 올랐습니다. 서로 정면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열차입니다. 이 열차가 언제 부딪힐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소환할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추석 소환, 추석에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지시를 했어요. 이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 등등 사건 관계자들을 추석 연휴에 소환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어쩌면 오늘부터예요. 오늘 아니면 내일 정경심 교수를 포함해서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검찰에 소환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중에서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를 해드릴 건데, 최진영 변호사님, 추석 연휴에 지금 검찰은 조국 장관 가족들 소환할 수도 있다. 특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오늘 내일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추석에 부른다라는 것은 사실 조국 후보자 가족을 굉장히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중요한 어떤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 보도를 할 때 축소하려고 하면은 주말 같은 데 하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덜 가지니까. 사실 그 다들 지금 휴가 가고 뭐 놀러 가고 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지금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정경심 교수를 배려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배려하건 뭐건 지금 얘기했었던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도 업무에 공백이 없게 하라라는 것은 사실상 이번 추석 기간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이 수사의 어떤 그 속도를 오히려 늦추는 것이 아니고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초단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그 연휴 내내 이 서초동 검찰청 불이 환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가장 핵심은 정경심 교수가 과연 언제 소환될 것인지 이 부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어도 이번 주말 내로는 불려올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핵심 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측도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님들을 한마디로 이미 기소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 출신 정관에 굉장히 유명한 그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지금 그 검찰 측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으로서 전직 김앤장에 계셨던 변호사님을 지금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그분들 이번 추석 쉬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의 부인이다라는 내용을 빼고서 생각해보면 정경심 교수에게 일단은 증거인멸 혐의, 하드디스크 교체, 동양대 PC, 검은 번거지 등등 증거인멸 혐의. 두 번째가 사문서 위조, 동양대 총장상 표창장을 날조 위조했다라는 의혹.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는데도 총장 직인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자본시장법 위반. 사모펀드의 운용사와 투자사를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개인 PB에게까지 이거를 얘기했다라는 정황들. 크게 세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장관의 부인이라는 사실만 빼보면 검찰이 이 세 가지 의혹과 지금 나온 정황만 고려해봤을 때 김배윤 박사님 소환을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소환을 늦추게 되면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얼마나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주 빠르게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총장으로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해서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굉장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권력, 청와대의 핵심 실세였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가 진행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여권의 핵심도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수석 대변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당시 후보자 시절에 낙마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서 또 이야기까지 합니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여권 핵심 실세들 청와대까지 나서서 조국 장관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저는 한투 직원의 증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거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투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들었던 게 먼 친척이 운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사실상 더 이상 뭐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블라인드 펀드를 바탕으로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오촌 조카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먼 친척은 오촌 조카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펀드를 지배하면서 운영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경심 교수가 함께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되는 모습 속에서 검찰은 당연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투 직원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상 정경심 교수가 이 펀드에 운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까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정경심 교수가 아마 사모펀드를 이 바탕으로 하게 되는 고강도의 수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검찰은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이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주변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좀 열을 올렸던 상황으로 보는데요. 지금부터 아직 하지 않았던 것은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폰에 대한 수색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한 조사들을 마치고 나서도 여전히 증거인멸이라든지 모든 사건에 대한 중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나선다라면 그 이후에는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